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쓰실 때 모르고 쓰고 계시는 2%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쓰도록 도와주는 쓰지 않고 계시는 2%의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패널의 캡처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엣지 패널이 나와 있죠. 여기 잡고 이렇게 당기시면 엣지 패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일단 엣지 패널 생성하는 것부터 볼까요?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엣지 패널이라고 있죠?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엣지 패널을 체크하시게 되면 우측에 이렇게 엣지 패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엣지 패널로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 엣지 패널에 대한 조정은 엣지 패널을 잡아 당겼을 때 여기에 설정 버튼이 나오죠? 이 설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엣지 패널을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쭉 보시게 되면 스마트 셀렉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 캡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캡처하는 기능들이 있죠. 볼륨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 동시에 누르면 캡처가 된다든지 또는 손으로 쓸어서 캡처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엣지 패널에 스마트 셀렉트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요 없는 거는 꺼줄게요. 자, 이렇게 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엣지 패널을 여시게 되면 여기에 스마트 셀렉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스마트 셀렉트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캡처한 내용을 계속 봐야 할 경우에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카톡이나 문자로 주소나 계좌번호 또는 회원번호라든지 어떤 문장을 PC로 옮겨야 한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송금하는 데 이용을 한다든지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메시지 내용을 열고 보고 쓰게 되죠. 이 경우에 이렇게 캡처를 하게 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계좌번호가 왔어요. 자, 계좌번호를 보내보도록 할까요? 카톡으로 계좌번호를 보내봤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이 계좌번호로 송금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엣지 패널을 열어서 캡처를 하게 됩니다. 자, 엣지 패널을 열게요. 자, 이게 한 번에 안 나오시는 분은 이렇게 넘겨보시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나온 사각형을 코너를 잡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좁혀주세요. 자, 그 다음 완료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 위에 고정 삽입이라고 있죠? 이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제일 위에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앱을 실행하더라도 이건 계속 고정이 돼 있죠. 여러분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송금을 해야 할 경우 인터넷 뱅킹 앱을 열더라도 이것은 항상 위에 고정돼 있으니까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캡처해서 고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좌번호나 주소 또는 회원번호 어떤 것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일이 외워서 쓰고 할 필요가 없죠. 필요한 곳에 움직일 때는 터치해서 바로 들고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필요 없으시면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아래쪽에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X 버튼을 눌러서 닫아줄 수 있습니다. 이 엣지 패널을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 이 엣지 패널 잘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엣지 패널을 여는 이 버튼 위치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잡을 때 주로 닿는 부분을 피해서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엣지 패널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패널 열고요. 설정 들어갑니다. 자주 쓰는 연락처 같은 것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시고 편집 들어가셔서 연락처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 선택 버튼 누르시고요. 원하는 연락처 추가해 주시면 엣지 패널에서 바로 열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자주 쓰는 앱들 같은 것도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죠. 계산기나 달력 같은 앱들은 가끔 이용하시죠. 그런데 그때마다 찾아 들어가셔야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 엣지 패널에 넣어주시게 되면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엣지 패널이 또 하나 장점은 클립보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복사한 내용들이 클립보드에 전부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 클립보드를 체크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이 기존에 복사했던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복사했던 것도 찾아서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여러분 엣지 패널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엣지 패널 설정을 보도록 할까요? 자, 설정 들어가셔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셔서 엣지 패널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핸들이라고 있죠? 핸들 들어가세요.
그러면 핸들의 위치를 내가 마음대로 변형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마트폰을 잡는 손이 주로 있죠. 자, 그 손에 닿지 않는 부분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크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너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보통 이 엣지 패널 불편해서 안 쓰시는 분들이 잘 안 보여서 그러시는데 너비를 좀 넓게 잡아주시면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컬러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눈에 잘 띄게끔 빨간색이라든지 파란색, 까만색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게 되면 홈 화면에서 바로 보이니까 열기 굉장히 쉽겠죠.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조 메뉴가 되겠어요. 자,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디스플레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에서 접근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입력 및 동작이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조 메뉴를 켜줍니다. 그리고 허용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조 메뉴가 나오게 돼요. 이 보조 메뉴는 항상 제일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떤 앱을 쓰셔도 항상 이 보조 메뉴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보조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최근 앱 버튼 여기 나오죠? 홈 버튼 나오고요. 뒤로 가기도 나오고요. 화면 끄기라든지 음량, 스크린샷, 확대, 커서, 알림창 등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창 여실 때 위에 터치해서 내리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케이스 같은 게 씌워져 있을 경우에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도 보조 메뉴 이용해서 알림창 여시면 바로 열어볼 수가 있겠죠. 이 보조 메뉴는 손이 좀 두꺼우신 분, 남자분들은 특히나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연세 있으신 분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쓰는 게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그 다음에 여기 스크린샷이 있죠. 스크린샷 해야 할 경우 우측 상단에 있는 볼륨 아래 버튼과 전원 버튼 누르시고 하다 보면 잘 안 찍혀요. 이럴 때도 여기 있는 스크린샷을 이용을 하시면 한 번에 간단하게 찍을 수가 있겠죠. 이 보조 메뉴는 화면 중간에 있으면 눈에 좀 거슬리니까 이렇게 터치해서 아래쪽이나 이런 데 내려두시면 불편하지 않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 없으실 경우에는 메뉴 설정 들어가셔서 보조 메뉴 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손전등 밝기 조절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상단에서 알림창을 여시고요. 여기 보시면 손전등이 있죠. 보통은 한번 터치해서 손전등을 켜서 이용을 하시는데, 자, 이거를 터치해서 띄지 말고 누르고 있으면 손전등 조절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손전등을 켜고요. 그 다음 여기서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전등을 좀 장시간 이용을 해야 한다든지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거나 할 때는 밝기를 좀 낮춰주면 되겠죠. 이 손전등도 장시간 이용을 하게 되면 발열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이용할 때는 낮춰서 이용하시고요. 주위에 방해가 될 때도 낮춰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키보드 이용할 때 편리한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문자나 카톡 또는 텍스트를 입력을 할 경우에 여기 입력창에 터치하시게 되면 키보드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삼성 키보드 이용할 때 편리한 기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키보드 버튼 눌러서 삼성 키보드,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다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삼성 키보드만 나오시겠죠. 저같이 여러 개의 키보드를 이용하시는 분은 키보드 버튼을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키보드 버튼은 홈 화면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일반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기본 키보드 및 추가 키보드 설정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내비게이션 바의 키보드 버튼 표시에 체크를 해주시면 여러 개의 키보드 중에 원하는 키보드를 선택할 수 있는 키보드 버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삼성 키보드만 이용하시면 모르겠지만 여러 개 키보드 이용하시는 분은 이 버튼을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래에 있는 키보드 버튼 누르고요. 삼성 키보드로 바꿔줄게요. 자, 우선 한자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한자 입력을 하실 때 지금 제 키보드는 한자가 아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치고요. 한자 누르면 하에 해당하는 여러 한자들이 나오게 되죠. 자, 문제는 이런 키보드가 아니고요. 삼성 천지인 키보드가 나올 경우죠. 자, 다시 여기 있는 키보드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삼성 키보드 옆에 있는 설정 버튼 누르세요. 위에 있는 키보드 형식을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어가 쿼티라고 돼 있죠.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 천지인이라고 돼 있죠. 자, 천지인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지인 키보드로 바뀌었죠? 저는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탭을 이용하기 때문에 양쪽이 다 나오게 되겠지만 여러분은 우측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우측 아래에 있는 쉼표 부분을 누르고 계시면 여기에 한자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여기에 달러 표시가 나올 건데요. 누르고 기다리시면 한자가 나옵니다. 거기서 한자로 선택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한자만 나오게 되죠. 여기서 좀 더 다양한 한자를 보실 때는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더 다양한 한자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한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보통 한글과 영어 두 가지만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나라 언어를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때 입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설정 버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제일 위에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아래에 보시면 입력 언어 관리라고 나옵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와 영어뿐만이 아니고요. 그 외에 다양한 외국어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입력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측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자,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중국어를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해볼게요. 자, 다운로드 됐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키보드에 이렇게 지구본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 지구본 모양을 누르고 기다리시면 한국어, 영어, 지금 금방 설치한 중국어 전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국어 선택하면 이제 중국어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영어 외에 다른 나라 언어도 다운로드 받아서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다국어 버튼을 이용을 하지 않고요. 스페이스바를 터치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죠. 천지인 키보드는 여기 있죠. 스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언어를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맞춤표 입력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맞춤표를 찍으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스페이스바만 2번 눌러주시면 맞춤표 찍고 한 칸 띄우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편리해요. 일일이 찾아서 찍지 않으셔도 되죠. 자, 이것은 천지인 키보드 말고요. 쿼티 키보드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키보드 버튼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위에 있는 설정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는 기타 입력 옵션 들어가세요.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2번 눌러서 맞춤표 입력에 지금 체크돼 있죠. 그래서 저는 2번 터치하면 맞춤표 찍고 한 칸 띄워지게 됩니다. 쿼티 키보드도 마찬가지죠. 배열만 조금 바뀌었다 뿐이지 사용 방법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사진을 전송을 하게 되면 사진에 있는 위치 정보 값이 같이 전송이 되죠. 갤러리로 들어가서 사진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상세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치 값이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찍은 날짜까지 시간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대편에게 이 사진을 보내게 되면 상대편도 이 정보값을 그대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집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내 집 주소가 전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동한 경로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죠. 이것은 내 개인정보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전송하실 때는 이 위치값을 빼고 전송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우선 메시지에서 전송할 때 위치 정보를 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 들어가시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추가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라고 나오죠. 자, 저는 체크가 돼 있죠. 앞으로 보내는 모든 사진의 위치 정보는 전부 삭제되고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거 반드시 켜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카톡에서 사진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죠. 자, 카톡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카톡은 전송을 할 때 위치 정보를 빼는 기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카톡은 어떻게 할까요? 자,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여기에서 전체 설정 들어가세요. 그 다음 채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진 화질을 원본이 아니고요. 일반 화질 또는 저용량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게 되면
위치 정보값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또는 여기 고화질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원본 사진보다 화질이 떨어지는 것들은 위치 정보가 전부 삭제가 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원본을 보낼 수가 없죠. 화질이 굉장히 중요해서 원본 화질 그대로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화질이 떨어지니까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아예 위치 정보 자체를 삭제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다시 홈 들어가서요. 갤러리 들어가신 다음 다시 사진 눌러주시고요. 우측 하단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여기서 상세 정보 들어간 다음 우측에 있는 편집 버튼을 누르세요. 그 다음 여기서 위치 정보를 아예 삭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위치 정보를 아예 빼버리고요. 그 다음 날짜 정보도 내가 원하는 날짜로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 정보를 삭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위치 정보를 전혀 엉뚱한 곳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집트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완료해주게 되면 이집트로 바뀌었죠. 그 다음 저장만 해주시게 되면 이제 이 사진은 이집트에서 찍은 사진이 되는 거예요. 날짜도 바꿀 수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날짜나 위치 정보를 바꿨을 때의 단점은 내가 나중에 사진 관리를 위해서 위치 정보나 날짜를 활용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공유할 때 위치 정보 삭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더보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위치 편집, 날짜 및 시간 편집 다 가능하죠. 아까 같이 이 사진 안으로 들어가서 편집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공유로 들어갑니다. 자, 공유에 들어와서 니얼바이 쉐어나 퀵 쉐어 또는 메일 이런 것들로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더보기 누르시면 다양한 공유 방법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할 수도 있는데 이때도 위치 정보를 없애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옵션이라고 나옵니다. 이 옵션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위치 정보 포함할지 여부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체크를 하지 않으면 공유를 할 때도 위치 정보는 전부 삭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미지나 동영상을 편집을 할 경우가 있겠죠. 스마트폰에서 편집을 해서 전송을 했습니다. 그때도 여기에 체크가 돼 있으면 모든 메타데이터 원본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끄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도 끄고 이용을 하시면 공유할 때도 전부 포함이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때 부족한 2%를 채워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